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매물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들어서 매매 가격 하락세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8월 25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7월달 빅스텝 전으로 초급매가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20억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잠실지역 하락세가 그 주변 지역까지 쑥대밭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송파구, 강동구 하나말 것 없이 전부 다 하락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빅스텝은요, 그동안 버텼던 강남 집값까지도 하락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8월 달에 되니까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분명히 떨어지긴 하는데 하락세가 확실히 좀 약해져요. 매주 가격 하락폭을 키웠던 7월달과 분명히 달랐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자산시장의 위험선호 현상이 좀 다시 강해지고 있어요. 바로 인플레 정점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코스피를 비롯한 미국 증시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강력한 기축에 대한 경계감이 이 인플레 정점론으로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야, 인플레 정점 이야기도 나왔겠다,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관망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하면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 요건, 2년 거주 요건을 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주택자 입장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 못하고 팔려고 그랬다가, 나 이거 전세 한 번 더 돌리고 거주 요건 충족해서 비과세로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도에서 보유로 전환된 경우가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실제 매매 매물이 감소세로 전환했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 매물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경기도 지역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전세 매물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 매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도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금리의 적응입니다. 2.25% 기준금리,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지만 솔직히 이 빅스텝 하기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부동산 시장이 빅스텝 보름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지난 시점까지도 어느 정도 초급매로 나오면서 이 빅스텝에 맞는 가격 설정이 들어갔는데, 자, 이제 보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금리의 시장이 적응을 한 거라는 거죠. 또한 예상보다 대출금리가 덜 오른 탁도 있어요.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면서 장기채 금리 위주로 하락하고, 그 미국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게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한때 3.8%까지 올라갔던 5년물 금리가 3.2%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당연히 5년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4%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요, 정책금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동시에 반영해서 산출이 되거든요. 시장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안 올랐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3% 중후반대 금리가 꽤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 거를 영향받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입자의 이주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세입자의 이주가 중요하냐? 주택가격, 금리가 올라가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주택자, 투자자란 말이에요. 자, 이 다주택자가 내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팔고 싶을 때, 언제 팔 수 있다? 세입자가 나갈 때. 세입자가 잘 살고 있는데 집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는 겨울에 일어나더라. 왜? 매도자들이 처분을 해야 된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겨울이고, 자, 이번에는 매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빅스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가 없다. 세 가지 이유로. 그래서 부동산 보유자들이 별거 아니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8월 24일까지입니다. 8월 25일 날 뭐 있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죠. 올해 6번째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100% 확률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현재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자, 투자자들의 기대는요. 야, 이제 긴축 공포의 끝이다. 봐봐. 주식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저런 위험 자산도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지겠어? 하지만 이건 착각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은 이 물가 정점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보다 금리를 더 안 올릴 것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금리는 계속해서 올린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예요. 근데 현재 기준금리는 2%, 2.25%죠. 분명히 물가 대비 기준금리가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올려야 되는 경로가 있고 연말까지 3%까지 올린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의 현재 물가 전망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3%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이런 금리 인상 부분이 미리 선반영되고 가격도 그만큼 빠졌지만요, 부동산 시장은요, 기준금리가 바뀌고 나와야 시장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연말에 3%까지 올라가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 주식시장 반등세가 부동산 시장의 희망으로 작용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뭐 뻔하죠. 예금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요즘 칼같이 올립니다. 자, 그럼 1금융권 기준으로 3% 중후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됐죠. 그래서 기준금리 변화는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당연히 공급 증가, 수요 감소로 연결됩니다. 예금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부동산 처분자한테 돈을 옮길 곳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채권으로 가도 되고 예금을 사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팔려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고 수요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변경된 기준금리에 맞는 부동산 가격 설정이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이 8월 25일부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중요해요. 수요자들이 3%대 대출금리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4%대면 완전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아직 4%가 덜 됐어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여전히 3% 후반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은 7월 코픽스 금리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8월 16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한 달 상승분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치솟았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9%를 기록한 거예요. 전월에 2.38%에서 무려 0.42%포인트 급등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급등을 했나요? 빅스텝이 있어서 예금금리가 치솟았잖아요. 그 예금금리 치솟은 게 코픽스 금리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달에 빅스텝이 아시다시피 7월 15일 날 발표됐죠. 그리고 나서 7월 13일 날 빅스텝이 진행됐고 7월 15일 날 6월 코픽스 금리가 반영됐는데 그때는 빅스텝에 대한 예금금리 상승분이 덜 반영됐다가 이번에 7월 코픽스 금리에서 한꺼번에 반영됐다는 거죠. 그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3%대 남아있는 대출금리가 이제는 다 4% 수준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제 언론도 거래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7월 거래량이 역대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8월 16일 기준으로 7월 거래량이 534건,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감안해봐도 한 600건, 65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6월달 대비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수치냐?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이 정도면은요, 초급매도 수요자를 못 찾는다는 이야기, 초급매가 매도가 되지 않고 계속 쌓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하락은요,
초급매 간의 경쟁, 급매 간의 경쟁으로 초급매가 만들어지고 시세 붕괴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지만 이런 거래 감소 상태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면서 겨울에 입주 물량 증가와 만나면서 가장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달 들어서 집값 좀 덜 떨어지니까 바닥 따지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8월 25일 날 기준금리 추가로 올리면 또 바뀔 것이고, 이런 거래 급감 상황 지속되면서 내년에 이제 올해 겨울 다가올 때 큰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 가장 추운 겨울 앞둔 상황에서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으시는 겁니다. 로또 분양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갑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